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8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또 질문이 많이 좀 왔는데 답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이제 구독자, 무려 이제 멤버십 구독자시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겠다. 네, 이직 고민이 어마어마하시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되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제 자바 백엔드 개발자라고 썼는데 사실 질문을 하신 분은 여기 이제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아무튼 뭐 자세한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곧 2년 차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으로 따져서 아직 1년 미만이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실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투입되어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네, 근데 벌써부터 이제 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직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에 대한 어떤 반증이다라고 할 수 있냐면 이제 불만인 거예요. 내가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지금의 상황이. 근데 이제 그렇다면 그게 과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뭐 등등등을 좀 제 주관적으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예, 그냥 제 주관이에요. 이제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상황을 보니까 2003년 초에 이제 상경을 했고 곧 1년에 이제 실무 경력을 갖게 된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스프링 백엔드 지향 웹 개발자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조금 당황스러운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원인이라기보다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거는 사실은 좀 기업 관점에서도 보면은 이거 잘못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단 이런 상황이에요. 업무 지시에 따라서 프론트 백엔드 개발을 모두 해야 된다. 근데 정말 황당한 건 뭐냐면 구체적인 업무가 뭔지는 언제 결정되냐면 파견한 후에 알 수 있답니다. 물론 이제 이 기업이 이제 SI 업체인데 중소 SI 업체인데 여기가 이제 고객사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좀 특수 분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가 뭐 이제 금융이라든가 뭐 발전소나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폐쇄성을 갖는 어떤 기관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폐쇄성이라는 게 주로 이제 법 때문에 생겨요. 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사 뭐 이런 거라든가 뭐 하여튼 뭐 발전시설, 사회기관시설이라던가 그러면 현행법상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좋아하실 만한 S전자 있죠? 여기에 뭔가 이제 제품이 뭔가 납품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S전자 내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특히 이제 생산 라인 같은 데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면 뭐 이게 비싼 장비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S전자 내부에서 운영을 잘 하다가 이게 이제 오류가 난 거야. 그러면은 이 오류가 났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유지보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개발자가 여기 가. 그러니까 개발자가 이제 이 전자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막 물어보고 전화로 유선으로 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가서 뭔가를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또 안 되냐면 여기 안에서 이 기계 장치가 발생시키는 로그 기록 있죠. 그것 자체도 못 보게 해요. 그거 어떻게 디버깅 하냐고요? 네, 디버깅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건 개발자가 진짜 어떤 그냥 이 사람이 주는 어떤 말로 구두 전달에 의한 어떤 현상만 가지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혹시 이런 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이제 회사 규정에 따라서 주는 어떤 최소한 미묘한 정보만 보고 그걸 판단을 해야 돼. 정말 돌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디버깅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안정성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이분이 다니시는 업체가 이제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높은 폐쇄성이 요구되는 그런 업체랑 이제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중소업체 입사 후 이제 3개월 이상 바로 파견 근무에 나갔다고. 예, 바로 파견을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입사 직후부터 파견을 나가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업체면은.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또 재밌는 게 이분이 지금 질문을 주신 분께서 전공자신가 봐요. CS 전공자다 보니까 이 점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처우가 좋다. 그러니까 급여 외에도 이제 상여금이 있다는 얘기고 그 외에 이제 복지 혜택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조소기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런 기업의 경우 이제 CS 전공자를 직원으로 뽑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프론트 백엔드 모두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그 솔루션이 됐던 뭐 하나를 가지고 고객사에다가 납품한 다음에 유지보수하거나 이제 이런 형태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뭔가 약간 독특한 일반적이지 않은 SI 업체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견이 굉장히 잦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좋든 싫든 그냥 솔루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어쨌든 SI가 맞기는 한데 좋든 싫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풀스택으로 참여 중인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제일 고민하게 되신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라이브러리 활용 능력.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예, 그 SI 쪽에서만 많이 사용되는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생각보다 그것과 관련돼서 수요도 많습니다.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이제 그걸 쓰라고 이제 발주사에서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그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우린 그걸로 다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너가 그걸 해서 개발해줘야 돼. 우리 이거 뭐 우리도 좋아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어떤 인력이 그런 프로젝트에 가져야 굉장히 좋으냐면 그러니까 CS 지식이 좀 있고 그러니까 전공자가 당연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SI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스프링을 가지고 뭔가 해서 뭐 백엔드 뭐 하나 덜렁 만들고 끝이 아니고 이거 플러스 뭐 플러스를 종합적으로 보고 블라블라 이런 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어떤 그 고객사의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런 SI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소위 시니어라고 할 만한 분들이 뭔가 그 고객하고의 관계를 탄탄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에서도 그런 회사의 어떤 역량을 인정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객사 중에 이제 금융권이 포함됐다 만약에 이러면은요. 그러면 이 금융권이라는 데는 진짜 또 여기는 다른 의미로 폐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폐쇄적인 것도 있지만 한번 거래했던 업체가 아니면 거래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신규로 뭔가 그 사업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특히나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일단 신입이잖아요. 이제 겨우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CS를 좀 잘 안다라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나한테 온갖 일을 다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잘 하고 있으니까 시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위에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중인 건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이 질문 저한테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지금 그러면 당신은 지금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냐 실력을 근데 뭐 그냥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냥 좀 인정을 어느 정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업체 입장에서는 신입이 왔는데 이 신입이 나름 실력이 좀 있어. 신입치고는 꽤 하는데 이렇게 본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시킨 거죠. 그러니까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의 특성상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제한사항이 있기는 한데 라고 돼 있어요. 제한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업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발할 때 뭐로만 해라, 뭐는 안 된다, 뭐 쓰면 안 된다, 뭐 자바 버전이 어째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제약사항 혹은 제한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개발이 가능하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모르겠는데
그런 제한사항을 조금 어기고 뭔가 새로운 걸 도입하거나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 제가 실력이 또 있다라고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제 생각에는 어떤 기존 시스템, 기존 코드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유지보수라는 것을 하러 가서 보다 보니까 그 유지보수의 대부분의 일이 그냥 버그 해결이에요. 버그. 뭐 문제가 났으니까 해결해 달라는 거겠죠. 근데 그중에 상당수는 버그이거나, 근데 그게 이제 뭐 제조자, 즉 SI 업체 쪽에서 이 잘못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냐, 그게 아니고 어떤 환경 변화에 따른 버그도 있거든요. 변화에 따른. 그러니까 그 고객사에서 뭔가를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잘 돌아가던 게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이제 그 외적 요인에 의해서 안 되는 이슈가 발생할 텐데,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을 좀 하셨나 봐요. 쿼리도 좀 튜닝하고, 뭐 자동화를 좀 시도도 해보고, 리팩토링도 좀 하고. 근데 이게 참 개인적으로 신기한 게, 이게 이제 1년 차가 지금 논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했다고요? 실력이 좋다라는 얘기인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업체 내에서는 이제 기업 내 코드 리뷰를 따로 하고 뭐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더라도 지금 본인은 뭐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사고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유지보수 잘하고 있었나 봐요. 이슈가 안 난 거죠. 아마 본인은 꽤 불안할 겁니다. 네, 본인은 꽤 불안할 거예요. 불안. 예, 아마 그럴 거예요. 불안.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초짜 개발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만해요. 그러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초보 때 어떤 초보가 갖게 되는 초보 실무자의 어떤 그 경험 중에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초짜잖아. 그런데 뭐 사수가 있든 없든 뭐 코드를 내가 이제 막 짜서 프로그램을 막 개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가 딱 산출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물이 나와서 이걸 이제 고객사로 보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납품을 하든지 뭐 아니면 하여튼 릴리즈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디플로이 해서 시스템에 올리고 이제 세상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웃긴 게 뭐냐면 초보자 때는 이게 걱정이 태산이거든요. 걱정 태산인데,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알아. 뭘 하냐면은 이 코드의 품질을 자기 스스로 알아요. 이 품질이 별로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리고 내가 진짜 코드 정말 병맛으로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서 그렇게 한 거지. 물어볼 사람 있으면 나도 저렇게 안 짰다 젠장. 근데 시간은 없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막 코드를 내가 보기에 진짜 아니다 싶은 코드를 우겨 넣었어.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이야. 근데 신기하게도 갑자기 납품했는데 너무 잘 작동하는 거야. 저게 잘 된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일단 돌아가는 거네. 야, 저게 왜 돌지?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대요. 잘 되니까. 되면 안 될 게 될 때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그걸 알아요. 자신이 잘못 우겨넣은 코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SI 업체에 오래 계신 분들이 뭐라 그럴까, 조금 가지고 계시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서비스 기업이 좋은 점은 어떤 소프트웨어 결과물이 있잖아요. 산출물이. 이 결과물이 있으면 서비스 업체는 저 결과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말 만드는데 남의 거 만드는 게 아니고 내 거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대충 만들었다가는 막말로 그 뭐 먼 피본의 어쩐 애를 다 내가 겪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거 하나까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프로토타이핑을 한다? 그러니까 뭐 시제품 만든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범 삼아서 실험 삼아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 그런데 그 시제품이라는 걸 완성도가 만약에 100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시제품 만들 때 누가 100의 기준으로 만듭니까? 그냥 대략 한 뭐 5에서 60% 정도의 퀄리티로 한번 만들어 보고 테스트 좀 해보고 여기서 좀 높여가지고 한 7, 80까지 올려본 다음에, 그죠? 뭐 대략 올려봐. 그리고 나서 야, 이거를 어떻게 상용화 해 말어. 아니 이걸 진짜로 올려 말어. 오케이, 오늘부터 완성도를 올려보자. 이거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SI 사업의 상당수가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는 10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SI에서는 이걸 올려달라고 올려줘도 문제야. 왜냐면 고객이 얘기해. 내가 언제 너보고 이런 거 완성도 100으로 올려달라겠냐고.
내가 해달라는 걸 똑바로 해줘야지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기준에서의 완성도가 100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게 고객 입장에서는 저 오지랖 저거 어쩔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약속을 위반한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SI 쪽에서는 이게 정해진 것을 벗어나지 않고 딱 그 규정대로 약속대로 계약대로 이거대로 뭔가를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겨서 잘해줘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자, 그렇다. 근데 이제 그런 경험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런 것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쿼리 튜닝 왜 했을까? 자동화 이런 거 왜 했을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자동화까지 할 정도면은 뭐에 대한 자동화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실력도 있고 역량도 되면서 요래나야 내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내가 나중에 또 오면은 젠장 이것도 내가 밤새고 고쳐야 되는데 싫어. 근데 이렇게 좀 해놓으면 내가 다음에 고생 좀 덜 하겠군. 야, 그럼 오늘 내가 좀 고생 좀 해갖고 요거까지는 해놓자. 리팩토링? 어떤 이유로 왜 이래놨지? 그거 모르겠네. 아이씨, 문서도 없어. 나한테 이것과 관련한 얘기도 없고. 근데 내가 보기에 뭐 그렇게까지 뭐 저거 뭐 이런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자동화하고 뭐고 이런 것도 사실은 큰 틀에서 리팩토링을 한 거죠 지금. 근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게 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쪽 동네에서만 쓰는 뭐 어떤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무슨 뭐 머시기 플랫폼 무슨 크로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계속 내가 지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새 프로젝트에 딱 투입이 지금 되기 직전인데 가서 보니까 가서 UI 만드는 게 다야. 제가 이런 말씀 참 드리기 그렇지만 백엔드 개발자들이 만약에 백엔드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시면 다들 하시는 말이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백엔드 개발자는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한참 고민하다가 이런 거예요.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있고 그걸 사용자들이 엔드 유저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뭔가 요구해서 가져와서 여기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전체를 볼 수는 없고 일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을 한참 했어.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지? 이제 돌이켜 보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DB 정보 잘 읽어다가 화면에 잘 보이게 도와주는 일? 뭐 이런 정도로 너무 이제 간소화시켜서 얘기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기 비하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결국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문제 없이 잘 되게 하는 거. 예, 그걸 문제 없이 잘 되게. 즉, 이 사용자 수가 1명, 2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오더라도 잘 되게 하는 것. 네, 그게 내가 하는 일인 것 같아. 이제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만약에 이제 SI 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백엔드 단에서 이 일부 데이터를 잘 가져오도록 이미 다 돼 있어.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고객사에서 뭔가 바꾼 거야. 뭘 바꿨냐? 여기 구조를 좀 스키마를 살짝 바꿨든지 아니면 여기 새로운 뭔가가 추가되면서 뭐가 달라졌던지 그래서 이 백엔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건드릴 건 없어 여기는. 근데 여기 말고 UI 상에서 만져야 될 데이터, 화면에 보여줘야 될 데이터가 조금 늘었거나 아니면 줄었거나 기존에 뭔가가 바뀌었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현행화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뭐에 맞춰서 현행화한다. 맞춰서 이제 잘 작동하게끔 이제 해준다 이런 건데 요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이제 투입될 예정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걱정이 태산이야. 내가 이거 해봤자 이거 그러면 나 지금 결국은 저런 거 해가지고 기업 내 코드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럼 내가 지금 나 경력 꼬이는 거 아님?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경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즉 나한테 이러한 개발 경험이 도움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확신이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매우 우려가 된다라고 지금 그 점을 지금 이걸 특히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우려와 걱정은 이건 하나의 결과인 것 같아요. 즉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에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지금 본인은 거의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지금 90이 넘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야. 현재 퇴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분이 이제 지방에서 상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방도 구해야 되고 기거할 숙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월세도 내야 되고 이게 진짜 무섭죠, 월세라는 거. 매달 달달이 이제 나가는 게 확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퇴사를 만약에 해버렸다가 취업이 안 되기라도 하면 현재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럼 나는 현실 문제가 바로 발생하는 거고 그렇다고 차마 또 이걸 때려치고 내려가고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오도 가도 못하는 어느 지점에 지금 딱 걸려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을 그래서 뭘 하셨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SI에 오랜 경험을 가진 시니어 분들이 많지만 나와 가치관이 많이 달라서 도움받기가 어렵다. 여기에서는 조금 상대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결과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오랜 경험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 세대 간의 차이가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것이 어떤 나는 이제 서비스 회사를 가야 할 사람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내가 지금 SI에서 지금 이러고 굴릴 팔자가 아닌데, 내가 여기서 좀만 하면은 나는 지금, 여기 어디 네카라쿠베 갈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서비스 회사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환경이 이래서 이제 도움받기가 어렵다라고 일단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애매모호하다. 이건 본인의 주관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니어 분들이 뭔가 본인과는 다른 관점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거는 어쩌면 본인이 뭔가를 놓치고 있어서 그 말의 진위를 이해 못한 걸 수도 있다. 물론 지금 하여튼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을 지금 본인은 바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퇴직한 다음에 다시 취업 준비에 전념하는 것이 좋은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노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약간 어설프다. 지금 지금 본인의 상황이 어설픈 것 같아요. 어설프다. 아직 뭔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되게 이제 인간이 그런 게 있거든요. 인류가 가장 무서운 게 호랑이였대요. 호랑이였는데, 호랑이가 있고, 어흥하는 호랑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암흑이 있어요. 둘 중 누가 더 무서울까? 정말 웃긴 거는 눈앞에 호랑이가 있는 것보다 저 암흑 뒤에 호랑이가 있을까봐 두려운 게 더 겁난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뭔가 결판이 나서 호랑이야. 그럼 나 도망가든지 뭐 하든지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이제 냅다 뛰면은 살든지 죽든지 하겠지. 뭐 5분 안에 결판 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단 5분 동안 자신의 신체 능력을 초고도로 다 활용하는 게 가능해요. 주마등이라고 그러죠. 계단에서 딱 넘어질 때 단 찰나의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내 인생이 딱 흘러가는 게 보이는 그 경험. 그때는 내 뇌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기억을 다 뒤져가지고 이 상황에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거라는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뇌과학에. 뭐 이제 그런 추측이 이제 뭐 있는데 논문도 있나 봐요. 하여튼 뭐 장동선의 뭐 거기 채널 한번 가서 그런 거 한번 봐보세요. 아무튼 이제 암흑은 어쨌든 이제 뭐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이건 그냥 막연한 불안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결판이 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그냥 평생 SIR 팔자라고 확정이 됐어. 그러면은 뭔가 포기하고 마음 편안하게 그냥 이 일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나는 지금 마음은 이미 네카라쿠베 가 있는데 근데 나는 지금 실력이 거기 가기엔 조금 모자라고 여기 있자니 내 인생 망가질 것 같고 그 어느 지점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적 현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네, 이런 거죠. 집중은 못해요. 마음은 조급해지죠. 그에 따라서 집중은 못하죠. 불안하니까 집중이 되겠어요? 예, 차라리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나야지 초인적인 집중력이 발휘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회사가 어쨌든 아예 싫은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퇴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퇴사하지 말아라.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좀 더 일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떤 뭐 UI 개발하는 어떤 것 때문에 거기 가서 뭐 한다. 뭐 이런 거를 예, 이게 이제 내가 경력이 이제 이상한 거 하게 돼서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 경력이라는 것을 이걸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이잖아요. 경력이라는 게 경험인데 내가 UI 개발에 관한 경험, 그러니까 UX에 관한 경험을 쌓는 건지. 근데 보통의 경우 이렇게 경력 얘기하면 저 리액트 가지고 뭐 해봤어요. 뷰제이스 잘 씁니다. 구체적인 기술 스택을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딴 거 가지고 내가 뭐 하라 했는 게 리액트를 한 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어디 가서 내가 이런 거 했다고 해봤자 나는 인정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그게 걱정되는 거죠. 근데 경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것을 사실은 이제 고객 SI의 어떤 또 단점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고객사가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출될 때는 아주 많은 고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고민의 결과에 기획이 완성돼 가지고 너는 머리 쓰지 말고 생각하지 마, 우리가 정한 것만 잘 만들어주면 돼 라고 하니까 수동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단순 노동에 가까운 반복적 작업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좀 좋으시거나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대단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런 작업을. 근데 지금 본인이 그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커리어 망칠까봐 그게 지금 너무 앞서는 건지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면 아직 퇴사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퇴직해서 취업 준비 다시 전념하는 게 좋은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네카라쿠베 좋다 이거예요. 거기 가고 싶으면 명심해라. 당신들이 이 회사를 가고 싶으면 저 회사에 가서 내가 그들의 동료가 되겠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그들의 동료로서 나는 손색이 없는 사람인가? 자기를 쳐다보고 객관화도 해야 되지만, 물론 이제 그렇다고 여기를 무슨 대단한 뭐로 쳐다보고 어쩌고저쩌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 필요도 없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 관점에서 내가 SI 사업을 열심히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저들의 훌륭한 동료가 되기 위한 경험이라는 걸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 경험을 SI를 통해서도 일부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관점에서 약간은 조금만 더 그냥 어떤 수련 기간을 좀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태는 퇴사하기 적절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비록 지금 눈앞에 별로 뭐라 그래야 돼, 재미없어 보이는 프로젝트가 눈앞에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들의 동료가 되기에도 좀 어설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술 스택을 쳐다보죠. UX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을 논하는 그 기술을 왜 써야 되는지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TDD를 논할까? 예? TDD라는 게 이런 게 왜 필요한 건지 그냥 그걸 집중해 보면 이 TDD가 왜 필요한지가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아무튼 좀 네, 물론 이제 좀 그런 건 있어요. 지금 그 하시는 일이 이제 뭐 온갖 잡다한 걸 다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네, 잡다한 걸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좀 조급하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집중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강사님 당신도 이런 시절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이걸 저한테 물어보신 거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진짜 이 불안 때문에 뭐만 하고 있냐? 그냥 강의 구매만 하고 있는 거. 예? 인프라론 같은 데 가서 뭔가 좋다는 강의, 유명하다는 강의 사. 그래놓고 제대로 보기는 하냐? 안 봐. 예? 제가 지식공유자잖아요. 그러면 그 수업을 얼마나 이수했는지 그래프로 나오거든. 거기 보면은 수료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강의 구매라는 게 불안의 어떤 결과적 현상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사놓고 뭐하고 좀 하고 있어. 공부는 죽어라 해. 근데 머리에 안 들어갈걸? 네, 지금 본인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를. 뭐 이상한 UI 플랫폼 뭐 사용하고 라이브러리 쓴다고요? 근데 그러면 왜 그걸 쓰게 됐는지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뭐 UI, UX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얘기도 좀 고민도 좀 해보고,
그런 걸 좀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분들이 좀 그래서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해야 돼요. 안 그러고 이제 혼자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불안이 극대화돼. 왜냐? 나만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 피하려고 이제 강의 구매로 가면은 이게 무슨 여자분들 뭐 충동 구매하듯이 강의만 쌓아놓고 공부는 안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이제 안 좋아지는 거다. 그러지 마셔라. 지금 마음가짐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포기를 조금만 하세요. 포기.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어떤 서비스 기업 얘기를 하시는데 좋아요. 그러면 어떤 서비스 기업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저런 기업에 나도 가고 싶다. 그럼 나도 저기 결국은 가고 싶어. 그럼 저기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 하세요. 특히 뭘 봐야 되냐? 이걸 무조건 봐. 저거 봐. 경력자 있죠. 경력자 채용. 경력자를 채용하는 공고가 있을 거야. 이거를 정말 열심히 봐. 도대체 어떤 사람 찾고 앉았나. 그걸 일단 계속 봐. 그래서 공부를 할 거면 거기에 맞춰서 하세요. 여기에 맞춰요. 그 다음에 그 지금은 어쨌든 딱 그냥 마음 먹기를 3년이다. 나 3년만 미친 듯이 공부하면서 플러스 SI를 진짜 미친 듯이 한다. 단 나는 정해진 일만 하진 않겠다. 나의 목표는 저기고 나 저기 갈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 회사들이 이런 사람 찾고 있네. 나는 거기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실력을 앞으로 3년간 열심히 갖추겠어라고 하시고 지금은 조금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어떤 뭐 좋은 서비스가 되게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그 기업이 제공해주는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고 그 혜택과 동시에 기회라고 볼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누리세요. 그리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년은요, 신입 개발자한테 3년이라는 시간은 실력이 느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 동안의 실력은 본인이 배운 것 있잖아요. 배운 것, 이미 알고 있는 거, 배운 것. 그 배운 것을 틀리지 않고 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신입 때 내가 뭔가 하면 버그 막 10개, 20개 나오던 거, 그거를 한두 개 이하로 떨어뜨리거나 나오더라도 맞다. 내가 이것 때문에 실수했어. 그걸 빨리빨리 찾아가는 가성비 높은 개발자가 되는데 3년 걸려요. 예, 웬만하면 보통 그만큼 걸려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평범한 정도의 어떤 능력이라고 치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떻게 했냐에 대한 답변도 드릴게요. 그래서 널널한 개발자 널게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 저 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저런 면에 있어서 우유부단했어요. 예, 뭐 대단한 제가 뭐를 가지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우유부단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주어지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예.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제 와서 좀 뭔가 알게 된 거지. 여러분이 보시기에 혹은 질문하신 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뭐 신입보단 제가 좀 잘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이 분야의 생활을 30년 정도 했다고 쳐봐. 그러면 저 정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30년 정도 하신 분 치고 저 정도 하는 거면 잘하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못하는 거죠. 예.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기 참 민망하거든요. 저는 저 자신이 그렇게 잘한다는 생각을 지금도 안 해요. 네, 공부할 거 태산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웹 쪽으로 많이 모르잖아요. 그럼 공부는 좀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제 나이 먹고 이런 거 막 새로운 거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또 뭐까지 개입하냐면 그때는 자존심 문제까지 개입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디 가면 30년 경력자로 대우받잖아요. 근데 나 이거 안 했던 거잖아. 그러면 이 분야에 가서 내가 뭔가를 비비려고 해봐. 초짜 신입자보다 내가 경험이 더 없거나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하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나는 경력자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걸음마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 걸음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거야. 막말로 쪽팔리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해. 생각보다 이런 거 많아요. 주변에 봐도 아니 그렇잖아요. 뭐 내가 잘하는 분야 정해져 있는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한 거 없습니다. 저라고 뭐 그런 거 없고요. 네, 지금은 적절히 조금 마음을 캄다운 하시는 게 좋겠다. 공부하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좀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빨리 주변을 좀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뭐 친구든 누구든 다른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진솔하게 들어보시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설프고 성급한 판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리라라는 보장은 못하지만 잘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길 바라고요. 뭔가 이제 제 의견이 궁금하면 계속해서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던가 아니면 뭐 관련해서 또 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던가 뭐 수를 내볼게요. 그러면 제 의견을 좀 드리고 바로바로 생각해서 거기서 다른 뭐 그러니까 질문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좀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하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고 그렇죠? 안 그래요. 적당히 우유부단하게 사신다고 인생에서 뭐 낙오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너무 세거든요. 우리나라가 워낙 그 빨리빨리 민족이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그래서 불안해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잘한다까진 몰라도 본인이 못하거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뭔가 좀 뒤처지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마음의 여유 가지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